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특수 라켓을 개발한 유시대가 오늘도 쌀쌀한 날씨에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라 여러분들도 감기에 조심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극기 단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지능력인데 그 인지능력을 가질 수 있는 최초의 감각자가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을 깨끗이 뜨고 맑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생태계에서 굳건히 살아남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탁구장에서 탁구대를 중심으로 탁구 네트를 가운데 두고 열심히 상대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미리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은 마음의 창이자 탁구에서는 눈을 행동의 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동자의 위치가 어디냐, 탁구를 시작한 것과 끝날 때까지 우리 눈동자는 어떻게 살아있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상담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어떤지 논의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탁구는 영어 말 그대로 테이블 테니스입니다. 단지 테니스는 서브 동작 후에는 거의 코트 안에 들어가서 볼을 쫓아가며 기술을 발휘하는 것인데 반해서 탁구는 테이블 밖에 서서 서브를 넣고 코트 안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으며 손만 넣어서 네트 플레이를 한다든가 리시브를 한다든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코트 밖에서도 상대 볼의 방향대로 주위를 빙빙 돌며 치고받는 경기이므로 결국 테이블 외에 코트가 또 넓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코트가 전체 코트는 작은 게 아니므로 넓게 보고
경기를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내 탁구장 자체는 정식 규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좁은 구장 범위난 한도 내에서도 우리는 그 전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천장도 낮아서 가끔 잘 부딪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선견지명을 느껴가며 우리는 열심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들의 코트 거리는 테니스장이 3분의 2 정도는 넓게 차지한다고 보고 테이블 엔드라인 앞에서만 놀라고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넓게 보고서 운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고수로 갈수록 우리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게 그리고 운동량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념적인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코트 테이블 위에서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여러가지 지침을 알려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선에 맞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형 테이블을 준비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탁구를 치는 그 기준은 요 가로 1.53cm 53m 그 다음에 세로가 2.73m 요 네트 높이가 15.25cm 그리고 요게 미들라인 센터라인 여기는 사이드라인 여기는 각자 끝에 엔드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 선수들의 전 코트 규격은 이게 한 15m 내에서 가로 7m 세로 15m 정도의 넓은 폭을 차지하면서 로빙볼이나 스매시를 멀리서도 받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탁구장에서는 폭이 넓지 않아서 하이로빙이나 스매시, 강 스매시를 받을 뒷자리가 부족해서 그냥 떨어뜨리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국제 규격에 맞지 않지만은 우리 일반 탁구인들에게는 그 정도 뛰어도 많이 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 뛰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체력이나 여러분 운동에서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선수 처음에는 이 엔드라인 내에서 앞에서 넘기고 레드 프레이드 하고 서브도 하고 그렇지만 보통 상대가 로빙 볼을 하면은 튀겨서 멀리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1m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늦다 이겁니다. 그런 전진 수비 1m 내, 중진 수비 2m 내, 그 다음에 워낙 세가지고 뒤로 밀려갈 때는 3m 이상 후진 수비를 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물론 회전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회전력을 받아가지고 일로 오기 때문에 요 한도 내에서 엔드라인을 벗어난 모든 탁구볼은 직구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돌려서 이렇게 뻗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뻗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으로 떨어지는 걸 그냥 이렇게 직구로 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커트볼 아니면 쇼트 드라이브 아니면은 판을 이렇게 숙여서 하이 드라이브, 롱 드라이브 이렇게 규격을 맞춰가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점 핵심 문제는 어떻게 이 테이블 규격화된 테이블 내에 이 볼을 안전하게 상대방 코트로 넘기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니까 1m 내의 전진 수비 이거는 쇼트볼, 쇼트 리시브 상대가 오는 볼을 갖다가 테이블 내에서 받을 때 1m 내에서 하는 거고 이미 내가 1m 내에서 받을 볼이 아니다. 스피드가 너무 강해서 튀겨서 멀리 갈 것 같다. 그러면 뒤로 미리 가가지고 2m, 3m까지 가가지고 룰을 받는데 요 범위를 넘어서면 이 테이블을 사이드 라인 왼쪽 오른쪽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면은 이 볼은 내가 이 센터 라인 중간에 미들에 서 있다가 사이드 라인을 벗어날 때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 각도를 이 라켓의 각도를 이쪽에서는 이렇게 좀 꺾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꺾어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회전력으로 안쪽으로 밀면서 이 코트 상대방 코트 안으로 넣어야 되지. 그냥 이걸 딱 잡은 그대로 이걸 이렇게 잡은 그대로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딱 약간은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구부려줘야 된다 하는 거죠. 구부려주면서 이렇게 회전력을 주면은 회전력에 의해서 멀리 가다가 곡선을 그리면서 상대방 안에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초보 때는 이 앞에서 치기도 바쁘지만은 중급 때는 2m 후방, 중진, 고급 때는 3m 이상 멀리 떨어져서 긴 로빙도 받고 스매시도 받으면서 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서브를 넣더라도 딱 치면은 딱 부딪혀가지고 상대방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눈동자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딱 치면 내가 치고 내 볼을 보는 사람이 거의 70, 80% 될 겁니다. 내가 치는 볼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치고 나서 이게 떨어지는 것을 항상 쳐다봅니다, 사람은. 그러면은 이미 때는 늦었고, 떨어지자마자, 저쪽 상대방이 떨어지자마자 상대방의 라켓을 우선 중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라켓을 회전력이 이렇게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대방의 방향이 정해지고, 속도가 정해지고, 방향은 이 라켓판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여기서 때리느냐 아니면 뒤로 불렸다 때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념을 가지시고 여기서 때리는 그 모션을 보고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상대방이 세게 때리려면 벌써 이 어깨 뒤로 팔이 뒤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깨 뒤로 팔이 나가죠. 이렇게 뒤로 나가죠. 그러면은 이게 세게 치겠다는 뜻이죠. 팔이 나갔다가 물론 살짝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써 이게 때리려고 큰 손을 갖다가 팍 뒤로 했을 때는 내가 앞에서 대처를 하든가 아니면은 뒤로 가서 받을 준비를 하든가. 그리고 이 라켓을 보는 이유는 회전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직구로 치느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아니면 드라이브냐, 여기에 따라서 내 라켓판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치는데 직구 모양 이렇게 때리면 튀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대방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치느냐,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벌써 치면은 볼이 곡선을 그리든가 직구를 오든가 벌써 감을 딱 잡고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은 요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이 테이블만 보이도록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칠 때 오늘의 주제는 눈동자입니다. 칠 때 치면서 바로 상대방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내가 볼 필요도 없이 내가 의도했던 낙하 지점이 어딘지를 본인은 아니까 이렇게 치면서 옆으로 치면서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내 의도는 벌써 이미 확인된 거니까 내 의도대로 볼이 간 것을 또 그걸 쳐다보려고 애를 쓸 필요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넘어간 공은 내 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쳤을 때 이미 내 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고서 넘어가는 모습을 자꾸 볼 필요 없이 이거 내가 쳤으니까 어디 떨어질 것이다. 벌써 자기가 예상을 하고서 쳤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딱 넘기고 그 다음에 그 볼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켓의 방향, 아니면 이 사람이 드라이브를 올리냐, 카트냐, 뭐냐, 스트레이트냐,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미리 예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감을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스트로크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이걸 라켓을 못 봤다 하더라도
아주 센 볼을 치는 것 외에는 보통 일반 중급 이하는 이게 볼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딱 치면은 벌써 이게 회전을 받아가지고 천천히 오든가 드라이브를 걸어도 천천히 오든가 벌써 이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나는 보이는 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또 리시브 대처 방법. 그러니까 리시브 대처하는 게 바로 공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카트를 밑카트 아니면 찍기 카트 아니면 역카트 뒷카트 또는 역카트 이런 거 다 말씀드렸듯이 이 볼을 다루는 기술은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켓도 볼이 그렇게 돌려야 되니까 라켓은 이쪽으로 가든가 좌로 가든가 밑으로 가든가 위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찍기로 가든가 이게 말씀드린 게 그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러면 라켓을 할 때도 이것을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라켓을 운영하는 방법도. 이렇게 돌려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게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여기 치면 되고 이렇게 치면 되고 옆으로 치면 되고 좌로 치면 되고 이 뒤로 또 치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에 기준을 해가지고 서브 하는 거나 리시브 하는 거나 공격하는 거나 거기에 준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이 방법, 이 원리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자세를 갖다가 취하든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볼이 도는 겁니다. 볼 돌고 아까 말씀드린 이 규격 사이즈 2.74m 길이 혹은 1.52m 이 규격 내에서 좌측 사이드를 보느냐 우측 사이드를 보느냐 센터를 보느냐 이것을 자기가 보면서 항상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서브 할 때는 예측 서브 할 때도 예측을 하고 또 상대방이 넘기려고 그러는 것도 예측하고 이 예측에 예상이 아니라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해야 된다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쳐야 되는지 그 측정치가 딱딱 나와야 내가 어떻게 이 라켓판을 움직여서 적당히 안 떨어지게 상대방 테이블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대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으로 계속 돌고 있다. 좌회전으로 돌고 있으면 나도 좌측을 밀어주고 우회전으로 계속 돌고 있다. 그러면 우측으로 밀어주고 저는 기본 원리만 말씀드리지 여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탁구 사이트에 레슨 강좌가 많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염두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연습할 때도 개인 연습할 때도 이게 볼이 원리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면은 어떠한 구질도 어떠한 라켓도 다 그걸 파악해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이드 이 내에서 대치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이 밖에서 대치하는 방법도 여기서 긁어 올린다 그러는데 긁어 올린다는 게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각도를 어느 방향이든 이 각도가 안 맞으면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라켓판을 구부리기도 하고 손목을 구부려서 뛰기도 하고 또 얇게
부드럽게 잡기도 하고 또 세게 잡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처를 갖다가 어느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건 어느 상황인지 볼이 오는 것마다 수만 가지 올 때마다 다 틀려. 근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볼이 이렇게 왔으니까 또 이렇게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를 알고 자기가 볼이 올 때마다 거기에 내 몸을 내 라켓하고 몸을 그 각도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탁구가 쉬우면서도 어렵다 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 볼이 하수가 치든 고수가 치든 전부 달라요. 또 이 사람 몸이 체형이 틀리고 다리 길이가 틀리고 그러니까 전부 틀려. 볼이 오는 게 전부 틀려. 그런데 초보가 오면은 좀 쉽다 뿐이지 그 사람 오는 볼도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누구하고 내가 한 사람하고만 계속 치면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대해보면은 그 탁구볼의 구질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고 힘이 오고 각도가 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쌓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서브도 이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 서브하는 팔도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는 것도 있고 여기서 카트 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이 높이에 따라서 전부 틀려요.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찍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브도 요만큼 높이에 따라서 전부 틀려요. 높이에 따라서. 밑으로 하는 건 찍어야 되고, 너무 낮은 찍거나 커트로 하는 거. 조금 더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 중간쯤 높이에서는 뒤를 칠 수도 있고, 뒤커트. 이 뒤커트가 바로 저거 아닙니까? 역커전. 뒤커트. 그래서 상대방이 오는 것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온다. 왼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같이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구는 탁구볼 가는 방향으로 라켓을 대라.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넣어서 세게 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상대가 페이크 모션을 쓰면서 쓱 뒤로 라켓을 감추면서 해도 딱 튀겨서 오는 방향을 보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을 알 거 아닙니까? 하행인지 상행인지 딱 이렇게 보이면은 그 방향대로 왼쪽으로 돌렸다 그러면 왼쪽으로 되고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되고 왼쪽으로 왔는데 좀 세게 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확 쳐버리고 말하자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딱 치고 그런 이러한 기본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에다가 자기 스스로 많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탁구는 스포츠니까 스포츠 운동은 누가 연습을 많이 하느냐, 누가 생각을 많이 하느냐, 누가 경험이 많으냐, 누가 국내 대회, 국제 대회, 세계 대회 많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난다 이거죠. 여러분, 이 볼은 40mm입니다. 40mm에 0.2.7g입니다. 이 가벼운 거를 다루는 게
큰 볼을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요 하얀 볼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력도 정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축구볼만한 경기보다 이 탁구볼만한 경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축구볼은 온 큰 운동장을 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거치지만 그 볼이 눈에 보이니까, 큰 볼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순간에 지나가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잘 뜨고 여러분들이 탁구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탁구 공격에서는 오른쪽에서 치는 파클로스, 오른쪽 우측 클로스, 우측 방향으로 상대방 우측으로 보는 거, 우측에서 우측으로, 또 백사이드에서는 좌측에서 좌측으로. 그럼 이렇게 가서도 칠 수도 있고, 이 뒤에서도 칠 수 있고, 우측에서 좌측에서 좌측, 좌측에서 우측, 이렇게 또 스트레이트로 넘길 수도 있고, 여기서 친다고 해서 꼭 크로스로만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으로 스트레이트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 스트레이트, 백 스트레이트, 포 크로스, 백 크로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센터로 가운데로 집을 수도 있고. 이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요 라인을 잘, 엔드 라인, 사이드 라인, 센터 라인, 요걸 왜 금을 그어놨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다가, 그 금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놓고 공격도 하고 리시브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감행할 때 무조건 상대방 테이블에 꽂아 넣으려고 무조건 세게 때리지 말고 오는 속도에 따라서 맞게 살짝, 최종 목표는 일단은 상대방 테이블에 넣는 게 우리의 포탄을 쏘았으면 곡사포를 쏘든 직사포를 쏘든 쏘아가지고 상대방 적진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을 이 라켓이라는 대포로 갖다가 찔러 넣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하면 그걸 반사적으로 또 나는 내 포로 갖다가 찔러 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 안에 있는데 딴 데로 떨어뜨리면 그럼 우리는 사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하나의 전략, 전술에 똑같이 우리도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 사항을 철저히 잘 알고 우리가 게임을 대처하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라톤의 기원이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갔다는 기원설에서 보듯이 모든 스포츠의 근원은 땅 따먹기이며 현재의 국가라는 개념 자체도 땅 차지의 국경선을 두고 조상의 전통을 기본으로 군대가 지키며 현대나 미래에도 목숨을 걸고 국기를 내세우며 지키려 애쓰고 있으니 결국 인간의 삶의 목적이 국가 존속의 희생양이 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탁주의 규격이 작다고 해도 결국 승리자에게 땅을 양보하는 이론적 개념은 비슷하다는 뜻이며
승전을 위해 정해진 코너 펜스 내에서 넓게 뛰어다니며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라톤 월계관은 1순위로 결승점에 도착한 승자에게 씌워주듯이 탁구도 잘 뛰어서 멀리 볼을 잡는 사람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치는 순간 바로 그 자체가 미리 가서 서 있어야 한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게으른 자는 실패하며 뛰지 않는 자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설이가 예수입니다. 탁구도 아무리 고수라도 몸을 아끼면 절대 상대 공격을 볼을 받아낼 수 없으니 결국 패인이 되어 패자가 되는 결과가 막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기어다니는 매복 기술을 가진 호랑이 눈도 중요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먹잇감을 직감하듯 꽂아 내려가서 잡아먹는 기술을 가진 독수리 탑복, 이런 기술이 필요하며 상대의 종작 하나하나에 사전 탐지하는 매성 호랑이 눈과 독수리 뇌, 발톱과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앞만 잘 서고 탐지력이 좋아도 캡처, 차지할 능력은 무기와 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를 한 번에 제압하는 것이니까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의 힘과 독수리 부리와 매 발톱이 있듯이 탁구에는 라켓이란 무기를 잘 다루는 본인의 기술과 함께 우리가 제공하는 이 한국형 특수 라켓을 가지면 더욱더 승부를 3박자 잘 맞는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육이 단순하지만 여러분들과 더불어 진행하는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독수리 눈이 되고 호랑이 눈이 되고 발톱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며 오늘 간소하나마 이렇게 미니 탁구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차게 제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화면은 밟지 못하고 우중충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큰 덕이 되고 복이 되시길 간절히 빌으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